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이 영상을 지금 혼자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원래 사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보겠지만 저는 지금 이게 한 30분 정도를 찍었는데 이게 찍다가 갑자기 너무 집이 방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근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30분을 더우니까 점점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두 번째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뭘 할 거냐? 어제 했던 거를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가 어떤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하면은 엄청 중요한데도 중요하면서도 처음에 하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헷갈려요. 막 헷갈리죠. 어제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아무래도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거 방금 제가 실패한 동영상 작품은 이 파일인데 이거는 말을 진짜 천천히 했는데 이거 너무 천천히 하니까 제가 말하다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조금 빨리 할 테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게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그렇다고 막 엄청 빨리 한다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좀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정지해가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제 했던 걸 그대로 할 거긴 할 건데 어제 했던 걸 또 하는 거긴 한데 어제 종원이랑 저기 재현이가 그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어제 못 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처음 한다, 완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할 테니까 뭐 두 번째 설명하는 거 이렇게 아는 내용이더라도 그냥 한 번 더 듣는다냐 이렇게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 이거 지금 이거 전에 제가 방금 만들고 있던 혼자 실컷 떠들면서 만들다가 이제 이거 여기까지 치다가 너무 더워서 그만뒀는데 이거 지우고 그렇죠.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저는 두 번째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 듣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MVC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이제 MVC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예요. 이게 MVC가 뭐냐 하면은 그냥 레일즈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규칙, 방법론, 뭐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여기 있어요, 유저. 어떤 이 웹페이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그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하죠. 어떤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를 클릭을 한다거나, 뭐 이랬으면은, 클릭하면 어떤 새로운 화면이 뜨잖아요. 그 새로운 화면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어, 화면에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웹페이지의 서버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화면에 뜨는 거죠. 근데 컨트롤러라는 애한테 우리가 어떤 사용을 명령을 해요. 그럼 컨트롤러는 모델은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그 창고에서 컨트롤러가 어떤 적절한 어떤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 어떤 보기를 원하는 그 적절한 데이터를 여기 모델에서 골라요. 인형 뽑기 그 손처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가지고 뷰에다가 업데이트 그러니까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뷰는 사람들이 보는 그 웹페이지를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다시 그거를 보고 그 본 화면에서 뭐 한 번 봤다고 끝나지 않죠. 그 본 화면에서 또 어떤 사용자가 또 그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하면 컨트롤러는 모델에서 적당한 뭔가를 짓을 해서 화면에 띄우고 이 무한 반복 이런 무한 반복의 그 패턴을 보통 이제 MVC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MVC 패턴에 대해서는 아마 저번에 잠깐 그 스무 강의에서 여러분 했을 거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할 내용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 매우 헷갈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CRUD라고 해서 크루드라고도 읽는데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이거 앞 글자를 다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만들고 읽고 고치고 지운다. 만들고 읽고 고치고 지운다. 만들고 읽고 고치고 지운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웹사이트 지금 현존하는 모든 대부분의 웹사이트의 기본 뭐랄까요? 기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하루 중에서 보통 뭐 그래서 페이스북을 들어가면은 페이스북도 사실은 잠시만요. 나가 여기 나가. 개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 페이스북도 결국에는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우리 타임라인에 뭔가를 쓰죠. 막 쓰면은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이게 작성이 되면서 내 타임라인에 이렇게 뜨잖아요. 다른 사람 타임라인에도 뜨고. 네, 그게 그런 과정이 뭐예요? 크리에이트 뭔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리드, 네, 그걸 읽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글 작성한 글을 우리가 업데이트, 그러니까 수정할 수도 있죠. 뭐 한 번 썼다고 못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하고 그리고 뭐 지울 수도 있죠. 그렇게 지우는 이러한 웹의 어떤 전반적인 그 과정을 보통 이제 CRUD라고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RUD의 기능을 레일즈의 이 패턴, MVC 패턴에 맞춰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어떤 강의가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CR, 이번 주는 CR, 만들고 읽은, 내가 어떤 글을 작성하고 그것을 화면에다 띄워주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을, 그런 서버를 구현하는 것을 이번 주에 해볼 거고, 다음 주에는 UD, U가 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UD가 D는 좀 쉬운데 U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를 다음 주에 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이걸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 다시 말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게시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게시판인 건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뭐쓸 수는 아니 아직 고칠 수는 없고 수정은 안 되고 지울 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쓰면은 뭐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봐야 돼. 그래서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구현할 거냐면 크게 총 두 개의 뷰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인덱스라는 뷰 파일이라는 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그 웹 페이지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인덱스라는 이름의 뷰를 만들고 라이트 라이트보다는 왜 안 바뀌었지? 뉴 이거 이름은 짓기 나름인데 그냥 뉴라는 이름이 더 맞을 것 같아서 뉴라는 이름의 HTML 파일을 그 뷰 파일을 만들 건데 이제 인덱스라는 파일에는 작성한 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쫘르륵 뜰 거고, 이제 글을 작성하러 가는 그 버튼이, 글 작성하기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제 new라는 이 뷰 파일로 이동을 해서, 이 뷰 파일에서는 이제 뭐 사용자가 제목을 입력을 하고, 내용을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음으로 create라는 액션에 전달이 돼요. 이 작성된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create라는 액션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담고 싶은 모델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데이터가 담겨 있는 그릇 그 어떤 모델에다가 이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들을 데이터들을 다 집어 담는 그런 네,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그 글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에서 불러와서 그것을 이제 띄워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게시판을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이고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한 그런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9으로 다들 들어가 주시면은 나가기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지금 제가 선풍기를 켜놨는데 선풍기 소리가 들리진 않겠지? 자, 게시판이라고 이번에는 게시판 루비 on 레일즈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뭐 잘 하죠. 이제 C9 사용하는 거는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음, 네. 이게 녹화를 하면은 이게 아니 그 CPU를 엄청 사용을 하는지 엄청 뭐 사용하네요. 이게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더워진 거거든요. 아까 이게 지금 컴퓨터가 좀 자판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자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할 건데 일단 모든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레일즈 띄고 G 또는 G 아니면 generate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G라고만 써도 얘는 generate라고 알아들어요. 그건 뭐 그냥 여기서 정한 약속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일즈 G 컨트롤러 우리는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먼저 컨트롤러는 모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모델에서 어떤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취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화면 뷰에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걸 사용자가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컨트롤러에 이제 모든 거에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컨트롤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계속 하나를 만들 거지만 뭐 이게 사실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에도 각각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홈이라는 이름을 지어줄게요. 사실 뭐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짓고 싶은 대로 지어도 되는 건데 처음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따라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름도 똑같이 짓고 아니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홈 컨트롤러 그러니까 홈이라는 이름의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앱에 가면은 앱에 컨트롤러에 홈 컨트롤러 .rb.rb라는 거는 이제 루비로 작성된 어떤 프로그램 파일이다라는 뜻이고 이런 파일이 하나 생겼죠. 이거 자체가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 정해지는 거겠죠.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고 이제 우리 모델도 하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담을 그 그릇. 그러면 마찬가지로 레일즈 G 제너레이터의 약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는 이번에는 G 모델을 제너레이터 만들겠다. 근데 그 모델도 이름을 정해줘야 돼. 근데 이름을 정해주는데 포스트라는 이름을 지을게요. 포스트. 보통 이제 게시글들을 이제 포스트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름도 뭐 짓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보통 하는 약속인데 이거 대문자로 써주세요. 대문자 P 그리고 OST. 네, 이거는 뭐 꼭 안 해도 사실 되긴 돼요. 근데 보통 하는 약속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다. 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뭐식이 크리에이트 무슨 파일들이 만들었다 뜨죠. 그러면 이제 모델이라는 애가 뭔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딜 가보면 되냐? DB 그리고 마이그레이트 여길 가보면은 뭐 2017 뭐시기 하는 그 어떤 파일이 뜰 거예요. 이 파일 이름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모델을 생성한 그 시간대로 이 파일 이름이 작성이 돼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생긴 파일에 가보면 이걸 보통 마이그레이트 파일이라고 그냥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무슨 내가 쓰지도 않은 코드들이 벌써 써 있죠. 뭐 그냥 나는 레일즈 G 모델만 쳤는데 그럼 우리 저런 거 이미 써져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제가 알려주는 것만 기억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다 작성해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포스트라는 그릇에 담길 내용물들이 뭐냐 뭘 담을 거야 이 그릇에다가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게시판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게시판은 제목이랑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목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내용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건데 그 데이터들을 포스트라는 그릇에다가 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에서 쓰면 돼요. 포스트 너는 제목이랑 내용을 담을 거니까 넌 그런 줄 알아. 예,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이제 그 문제인데. t.
T점은 반드시 이제 이 프로그램 이 파일 안에서 여기서 작성해줘야 되는 뭐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T랑 똑같은 건데 이 T점 텍스트 일단 따라해 보세요. 띄고 이거 띄는 거 중요해요. 띄고 콜론 하고 타이틀 그리고 T점 텍스트 띄고 콜론하고 컨텐트. 네, 이렇게 일단 먼저 작성을 하면은 이게 뭔 뜻이냐? 말 그대로 제목.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이름이에요. 사실 타이틀이라고 안 하고 몰라 창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가 이름을 연관이 되는 이름을 짓는 거니까 여기단 제목을 담을 거니까 타이틀이라고 쓰고 여기단 어떤 그 게시글의 내용을 담을 거니까 그냥 컨텐트라고 한 거지.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로 무조건 이 이름 자체를 지켜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그래 그 게시글에 사용자가 적은 제목이라는 거고 제목을 담을 거라는 걸 뭐 컴퓨터한테 말해주는 거고 이 줄은 뭔가 컨텐츠라는 걸 담은 거라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이제 텍스트는 뭐냐? 텍스트는 이제 컴퓨터는 보통 데이터를 담을 때 데이터에 이거는 꼭 안 알아도 되지만은 뭐 설명을 하면은 뭐 데이터의 형식이랑 그 형식에 따른 어떤 사이즈가 있어요. 데이터의 크기. 그거를 항상 꼭 알려주기를 바래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데이터가 되게 그 메모리 공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걸 낭비하기 싫기 때문에 그 되게 그 많은 형식과 그 어떤 데이터의 사이즈를 담을 수 있는 크기 그릇을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사이즈들이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트링이라고 적으면은 스트링도 문자열이라는 거고 텍스트는 뭐 텍스트 뭐 글자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똑같이 둘 다 어떤 문자를 담는다는 건 똑같은데 그냥 둘이 차이는 스트링보다 텍스트가 더 많은 글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이거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제목은 보통 짧아서 스트링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텍스트라고 우리가 뭐 지금 메모리가 낭비될까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t.text라고 쓰고 타이틀 쓰고 t.text 땡땡 컨텐트라고 쓰면은 이제 모델한테 우리가 야 모델 너는 타이틀이라는 정보 데이터와 컨텐트라는 데이터를 담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반드시 세이브 오를 해준 다음에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컴퓨터한테 아직 얘기한 상태가 아니고 이거는 글쎄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 과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배시창에다가 rake db 땡땡 migrate라고 치면 이렇게 입력을 해야 여기 우리가 방금 migrate 파일에다가 적은 내용이 컴퓨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뭔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접수가 됐다. 뭔가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 rake db migrate라는 명령어를 여기 배시 창이나 뭐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이 창에다가 입력을 하니까 방금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일이 생겼어요. 파일이 뭐가 생겼는데 development.뭐 SQLite 3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가보면 어차피 우리가 못 읽는 컴퓨터가 알아보는 뭔가 저도 모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컴퓨터한테 우리가 접수를 시켰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항상 rakedb migrate 이 migrate 파일을 고치고 나면은 뭔가 수정을 가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뭐 t.text하고 뭐 id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사용자 id, 유저 id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추가될 때마다 이 rake db 뭐 migrate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린 지금 컨트롤러를 아까 하나 만들었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당한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 만들었고 모델 만들었고 이제 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뷰 파일은 총 2개가 있어요. 총 2개가 있고 하나는 인덱스라는 페이지고 하나는 new라는 페이지인데 일단 먼저 인덱스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인덱스라는 페이지를 만들려면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홈 컨트롤러에 가셔서
인덱스라는 이름의 어떤 뷰 파일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려면은 홈 컨트롤러에서 def index and를 해주고 홈에 가서 views의 하위 폴더에 있는 홈이라는 폴더에다가 new 파일 눌러서 index.html.erb를 하든 그냥 index.erb를 하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뷰, 인덱스라는 이름의 뷰 파일이잖아. HTML 파일이 뭔가 사용자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가 첫 주차, 둘째 주 뭐 이렇게 했던 그 수업들 그때 배웠던 이 HTML이라는 건 사용자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는 파일이잖아. 뷰를 담당하는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 뷰를 담당하는 이제 인덱스라는 파일을 이제 홈이라는 이 폴더 안에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홈이라는 컨트롤러 안에다가 def index and 해줘야 돼요. 우리 def 이렇게 해주면은 그 우리 코드카데미 루비에서 이제 뭐 메소드 만든다 이거 자체를 메소드라고 하는데 뭐 메소드라는 말도 맞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액션이라고 불러요. 어떤 하나의 행동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잘 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이름을 자체를 뭐 중요해서 말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름에 너무 의무부여하지 말고는 들어주세요 일단. 그래서 인덱스라는 액션을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뭐 차차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def 인덱스하고 이 내용 안에 원래는 보통 이 인덱스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뭐 이런 코드들을 여기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좀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도 얘가 하는 일은 일단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 인덱스는 이 뷰 파일이랑 연결돼 있다. 예.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한 번만 들어주고 일단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간에 확실히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인덱스라는 뷰 파일을 만들고 싶거든 그 컨트롤러에 가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뷰 파일의 이름에 해당하는 액션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예,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new라는 파일을 만들 때도 뭐 필요하겠죠. new라는 액션이. 근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인덱스라는 놈을 만들었으니까 여길 가서 이제 이거는 사용자한테 직접 보여주는 페이지니까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실제로 뜨는 어떤 화면이라는 거죠. 이게 p 태그 써서 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제대로 뜨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우리 앞에서 강의에서 배웠지만 이거를 이 페이지를 실제로 제대로 띄우고 싶으면 뭘 하나를 더 해야 되죠? config에 가서 routes.rb에 가서 일단은 따라서서 get 홈의 index라고만 쓸게요. 하고 이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뭐 get 방식, 포스트 방식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이해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일단 하면서 배우는 게 이 파트에서는 좀 더 수월하고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이브 올을 하고 이제 서버를 켜야죠. 런 프로젝트를 누르고 그럼 이제 서버가 켜진다 라고 뜨면서 이제 이거를 누르보면은 근데 이거 왜 웰컴 어보드 이런 게 떠서 근데 왜 당황스럽죠? 그게 아니죠. 당황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일즈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작성한 이 안녕이란 건 어디 있죠? 우린 안녕을 index.html에다 만들었고 홈의 index라는 이 주소를 입력해줘야 그 index라는 HTML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 웹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그죠? 안녕이라고 뜨죠. 그죠? 네. 그래서 홈의 인덱스라고 이 뒤에 입력이 돼야 이 앞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이 웹페이지의 어떤 뭐랄까요 웹페이지의 기본적인 이름이고 그 뒤에 홈의 인덱스라고 치면은
이 홈의 인덱스, 홈의 이 홈의 인덱스가 가리키는 이 인덱스 파일을 이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나중에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를 사용자 화면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띄우는 거를 지금 했고요. 이제 근데 우리가 뭐 지금 화면에 띄우고 싶은 게 인덱스라는 페이지에다 띄우고 싶은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뭐 안녕 뭐 이런 걸 띄우고 싶은 게 아니라 글 목록을 사용자가 작성한 글 목록을 띄울 거고 글 작성하는 버튼을 띄울 거다라고 했어요. 아직 뭐 작성한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는 걸 만들질 않았으니까 글 목록을 띄우는 거는 작성된 글을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글 작성하는 버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사실 버튼이라기보다는 어떤 링크를 만들 건데 우리 링크 만들 때 쓰는 HTML 태그 뭐였죠? A 태그였죠. A 태그에 href라는 속성의 값을 뭐라고 주면은 이게 닫으면 이게 자동으로 닫는 태그가 생기죠. 그 안에 글 새로운 글 작성하기 글 작성 하고 여기다가 일단 샵이라고 써볼게요. 샵이라고 쓰면은 리프레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에서 보던 이게 뭔가 링크 모양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 모양으로 바뀌죠. 이걸 누르면 지금은 아무데도 이동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일로 샵으로 이동했다고 나오는데 이 샵은 그냥 뭐 그냥 보통 프로그래밍 이거 웹페이지 만들 때 이게 일단은 여기를 뭔가를 채워 넣고 싶은데 어디로 당장 보내고 싶을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채워 넣고 싶을 때 보통 그냥 여기다가 샵을 써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글 작성하기를 누르면 어디로 보내고 싶다고 했죠? new.html erb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은 파일 홈에 어떤 뷰 파일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이름이 new.html.erb고 이거를 해주려면은 홈 컨트롤러에 반드시 new라는 액션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new 이 버튼 새로운 글 작성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new라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만들 건데 그러면은 new는 홈의 new 이게 사실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의 new 이거를 열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라우트에 다시 작성을 해야죠. get 홈의 new라는 어떤 페이지가 웹상에 존재할 거다라고 라우트에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save all 하고 리프레시 누른 다음에 새로운 글 작성이란 걸 누르면은 갑자기 새로운 글 작성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여기 주소가 홈의 new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홈의 new라는 페이지로 우리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보면 이제 홈의 인덱스로 바뀌면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MVC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MVC 패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지금 페이지 왔다 갔다 거리는 이 과정이 지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거 승호 거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다거나 그걸 들어보고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더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이 과정은 이렇게 넘어가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진짜 더 이제 게시판을 만드는 그 작업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거 월요일날 하자고 했죠. 이거 모든 레일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 앱의 컨트롤러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를 누르면 이거 주석 처리 샵을 앞에다 쓰면 이거를 주석 처리해서 주석 처리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주석 처리를 해주는 이유는 뭐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저도 잘 몰라요. 이게 뭔가 보안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코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개발할 때 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이거를 주석 처리해주고 시작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그런 거니까 지금은 알지 않아도 되고요. 항상 이걸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뷰 파일 두 개를 만들었고 서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인덱스에서 뉴로. 그럼 이제 인덱스에다가 새로운 글 작성이라는 걸 만들었고 뉴로 가면은 뉴에 뭘 띄워줘야 되죠? 우리 뉴에 제목이랑 내용이랑 작성 버튼을 예, 제목을 입력하는 어떤 네모 칸과 내용을 입력하는 네모 칸과 어떤 그걸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코드를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 거를 보고 치시겠지만 저는 너무 귀찮아서 다 적어놨어요. 네.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잠깐 정지하고 작성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다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일단은 save all 하고 새로운 리프레시 하고 새로운 글 작성에서 new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뭔가 글을 작성하는 뭐 너무 허접하지만 여기다 뭐 나중에 꾸미면은 이뻐져요. 부트스트랩에서 뭐 제공하는 폼 뭐 갖고 오면은 조금 더 이뻐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꾸미는 거에 제가 사실 잘 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일단은 기능 구현에 일단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일단 못생겨도 일단 봐주세요. 일단 뭐 이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 코드를 잠깐 그냥 짧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 레이블이라는 태그는 아마 처음 보실 텐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라벨이라고 하죠. 그냥 딱지예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태그가 있다고 뭐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보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예, 여기 타이틀이라는 내용을 레이블이라는 태그로 감싸서 예, 뭐 이렇게 만들어줬고 BR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의 약자라고 해서 한 줄 떼는 거예요. 이게 BR이 없으면 이 타이틀이라는 네모 상자가 이 타이틀 옆에 붙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BR이라는 태그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는 우리 다 뭐 배웠죠 앞에 강의에서 아마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는 뭐야 이런 칸이에요. 이런 칸이고 그 인풋에 뭐 텍스트의 뭐 타이틀 뭐 플레이스 홀더의 타이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볼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보통 뭐 작성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아직 안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게 흐린 글씨로 이렇게 뭐 타이틀이라고 지금 써 있죠. 그러다가 내가 한 글자를 입력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이 써있는 흐릿하게 써있는 놈을 플레이스 홀더라고 불러요. 웹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적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 플레이스 홀더에 작성이 되는 건데 일단 그거를 이제 저희는 타이틀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 레이블이라는 어떤 태그고 똑같이. 그 다음엔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 그건데,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좀 더 넓은 인풋 태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좀 늘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보통 제목 칸은 이렇게 한 줄로 짧고, 내용 칸은 이렇게 좀 더 크니까, 제가 이 텍스트 에리어라는, 그 태그를 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뭐 플레이스홀더는 텍스트다. 뭐 로우는 뭐 5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이게 5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뭐 10으로 바꾸거나 하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칸이 이렇게 늘어날 걸요, 아마. 네, 그럴 거고. 그다음에 버튼이라는 태그인데 버튼이라는 태그는 말 그대로 버튼을 만들어요. 이런 버튼을. 그리고 버튼이라는 태그 안에 작성이라고 쓰면은 네, 그 버튼 안에 작성이라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고요. 버튼의 타입에 반드시 서브밋을 줘야 돼요. 이거는 글쎄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넘어갈게요. 이게 뭔가 서브밋이 제출하다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다 작성된 내용을 어딘가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이런 식으로 그 게시글을 작성하는 페이지를 대충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타이틀에다 뭔가를 쓰고 컨텐츠에다가 안녕 뭐라고 쓰면은 작성을 하면은 실제 포스트라는 아까 우리가 만든 모델에 담기는 그런 과정을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우리가 저번에 승호 강의에서 배웠던 폼 태그가 있죠. 폼 태그로 이걸 지우고 여기다 맨 마지막에다 하고 이거 전체 가운데 드래그해서 탭 누르면은 들여쓰게 돼요. 이걸 안 한다고 뭐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이제 보기가 좋게 폼 태그가 이 안에 있는 놈들을 다 감싸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꾸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낫죠. 이 레이블은 이 인풋 태그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건 자기 자유인데 이런 거를 잘 해주면 나중에 코드가 엄청 길어지면은 읽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폼이라는 태그로 반드시 감싸줘야 돼요. 어떤 내용을 다른 곳에다 보내려면, 전송을 하려면. 근데 이 폼에서 또 써줘야 되는 것이 폼의 액션은 이제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놈들을 어디로 보낼 거냐 라고 써주는 거예요. 너 어디로 보낼래? 라고 했는데 우리 create라는 애한테 보낸다고 그랬어요. create라는 애. create라는 액션에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create라는 액션을 일단 먼저 만들어줘 볼까요? 홈 컨트롤러 안에 create라는 액션을 하나, created가 아니라 create라는 액션을 하나 만들게요. 이것도 그냥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이름이에요. 그냥 create라는 액션을 만들고 이 액션, 이 하나의 행동, 이 컨트롤러 안에는 create라는 액션이 하는 짓은 이 new 파일에서 받아온 그 정보들, 이 제목하고 내용이라는 그 데이터들을 포스트라는 모델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 하나의 액션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다 이제 나중에 쓸 거고요. 일단 이 액션 크리에이트라는 액션 하나 만들었고 다시 그 new.html로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는 이 작성된 이 new 파일 안에서 이 안에 이 작성된 내용들을 폼에 create로 보낼 거야 라는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하나 더 써야 되는 거는 method는 이거 다 했으니까 다 했죠? 다 해봤죠? post 이거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method는 post 우리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get 방식은 그 현재 위치를 뭐 URL 위에다 찍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post는 그거를 안 찍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뭐 그냥 별로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작성을 할 때는 뭔가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포스트로 작성한다. 일단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홈에 크리에이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이 URL 상에 홈에 크리에이트라고 뜨진 않아요. 네, 뭐 그런 차이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작성된 내용들을 홈에 크리에이트라는 놈으로 보낼 거고 근데 홈에 크리에이트라는 놈에 보내는 방식을 포스트라는 어떤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리에이트가 그러면 이제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 이거 보죠. 이거 끄고 routes.rb 가서 포스트 방식으로 홈에 크리에이트다 보낼 거야. 여기는 이 모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HTTP의 이 HTTP 요청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그 경로들을 여기다 다 써줘야 되는 지도예요. 하나의 라우트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고 여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에이트는 다른 이 두 액션과는 다르게 어떤 뷰 파일을 가지고 있진 않죠.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게 왜 뷰 파일을 갖고 있는데 얘는 왜 없어? 막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금방 아마 익숙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액션이 모든 액션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액션이 반드시 하나씩 뷰 파일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뷰 파일은 모두 액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액션이랑 연동이 돼 있어야 되지만 모든 액션이 반드시 뷰 파일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크리에이트라는 액션은 뭔가 사용자한테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모양을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뒷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이거를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들을 그 포스트라는 모델 안에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 파일이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액션 하나, 어떤 행동 하나만 있을 뿐 그걸 사용자에게 뷰를 통해서 보여주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뉴에서 작성된 게 홈의 크리에이트로 가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홈의 라우츠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이 홈 컨트롤러에 있는 크리에이트라는 액션에 도착을 했어요. 크리에이트라는 액션에 도착을 했으면 이제 얘가 해주는 일은 뭐라고 했죠? 포스트라는 모델에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담겨온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는 이 인풋 태그랑 이 텍스트 에리아에 있는 이 내용들을 포스라는 모델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 코드는 이제 작성을 해보면, 포스트라는 변수는 post.u다. 이게 뭔 소리냐면, 새로운 게시물을 하나 만든다. 만들어서 그놈을 포스트라고 부르겠다. 이 포스트, 이렇게 그런 말인데, 이 포스트랑 왼쪽에 있는 포스트랑 이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랑은 다르네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서 뭐 사실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의미 없이 이름을 짓기 시작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처음에 조금 이 포스트가 저 포스트랑 뭐 무슨 관계지 이런 게 헷갈릴 건데, 그거 너무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따라 해볼게요. 포스트라는 포스트, 이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는 그 모델 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게시글을 하나 만들어서 그놈을 포스트라고 부르겠다. 이런 글이고, 그러면 그 새로 만든 그 포스트 앞에가 여기는 소문자죠. 이 소문자 포스트에 컨텐트라는 게 있었는데, 점 컨텐트하고는 거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달받은 뉴로부터 이 뉴 뷰 파일에서 전달받은 내용, 그 컨텐트를 담아야겠죠, 여기다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파람즈 해서 컨텐트. 이거는 그냥 문법이라서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파람즈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매개 변수라는 뜻인데, 사실 뭐 이름은 그냥 알 필요 없고요. 제가 컨텐트라고 썼는데, 이 파람즈하고 제가 컨텐트라고 썼잖아요. 침착하세요. 침착하시고, 제가 좀 침착하시고, 이 파람즈 컨텐트라는 건, 이 컨텐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인풋, 제가 타이틀을 먼저 저장 안 하고 그냥 컨텐트를 저장했는데,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텍스트 에리어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진 않았는데, 네임하고 컨텐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텍스트 에리어, 여기 안에 적히는 놈을 통째로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거야. 어떤 이름으로 부를 거냐면, 나는 그냥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이 이름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그냥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을 어떤 한 상자에 담아가지고 우리 크리에이트라는 이 액션에다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은 이게 이 상자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모르니까 크리에이트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배처럼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의 이름은 말 그대로 네임은 컨텐트다라고 보내주니까, 크리에이트가 그걸 받았을 때, 그 컨텐트를 내가 받겠어. 파람즈는 뭐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파람즈 컨텐트를 받아서 이놈을 이 왼쪽 포스트의 컨텐트에다 집어넣겠어. 엄청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 컨텐트랑 이 컨텐트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컨텐트예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스트, 그 다음에 제목도 저장해야죠. 포스트의 타이틀은 마찬가지로 파람즈하고, 이제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뉴에서 전달을 했냐면은, 여기도 아까 제가 이미 다 써놨는데 여러분도 썼고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에 name, 인풋에 담기죠. 타이틀이란 인풋 태그 안에 이제 제목이 담기는데, 그 제목에 담기는 내용들은 타이틀이라는 어떤 딱지가 붙어서 크리에이트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람즈 타이틀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포스트라는 어떤 새로운 게시글 하나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포스트는 우리가 아까 모델 여기 마이그레이트 파일에서 정의해 준 것처럼 컨텐트랑 타이틀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건데 그 포스트 새로 만든 포스트의 컨텐트에는 그 뉴가 전달해 준 컨텐트라는 애를 받을 거고 포스트라는 그 새로운 게시물의 어떤 제목은 뉴가 전달해준 타이틀이라는 이름에 있는 내용들을 담을 거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포스트를 여태까지 담은 내용을 저장할 거야. post.save를 할 거야. 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create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제 저장이 실제로 이제 모델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라는 모델에. 그런데 create라는 액션은 redirect to 사용자한테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뭐라 하죠? 액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액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홈에 create 이게 어쨌든 근데 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게 URL 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작성을 눌렀을 때 사실 이거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HTTP를 전송을 받아요. 전송을 받아서 방금 우리가 create라는 이 액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세이브하고 멈추면 그냥 얘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홈에 create라는 뷰 파일은 만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create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 create에서. 그래서 redirect 언더바 to 해서 다시 다시 접근해라. 어디로? 홈의 인덱스로. 예, 이걸 꼭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홈의 인덱스가 뭐였어요? 인덱스는 우리가 뷰 파일 만들어줬잖아요. 거기 글 목록이 있는 곳으로 글을 작성하면 글을 목록이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라.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일 세이브 올 하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리프레시 하고 이제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반가워 라고 쓰고 작성을 누르는 순간에 이 URL 상에 우리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걸 작성을 누르면 홈의 크리에이트로 가요. 얘는 홈의 크리에이트로 갔다가 아까 우리가 쓴 이 저장 과정을 다 거치면서 다시 리다이렉트해서 홈의 인덱스로 돌아올 거예요. 작성 홈의 크리에이트 간 거는 보이진 않지만 뭔가 다시 갔다 인덱스로 다시 돌아왔죠. 네, 근데 사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치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포스트라는 모델에는 우리가 방금 안녕 반가워 제목은 안녕 내용은 반가워라는 그 데이터가 각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이제 이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띄워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띄워주려면은 일단 인덱스 페이지에다 띄워줘야 되니까 한 액션은 하나의 뷰 파일이랑 연동이 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액션은 하나의 뷰 파일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액션이 모든 뷰 파일이랑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뷰 파일은 액션이랑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뷰 파일에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그 게시물 내용들을 다 띄워줘야 되니까 인덱스라는 이 액션 안에다가 무슨 짓을 해주냐면은 골뱅이 포스트 포스트라고 하든 이것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골뱅이 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골뱅이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이 골뱅이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고 골뱅이 포스트에다가 라지 P 대문자 post.aol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작성된 포스트라는 모델 안에 있는 모든 게시글을 다 불러와서 골뱅이 포스트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골뱅이 포스트에는 지금 게시글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작성된 게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가 들어가 있겠지만
뭐 10개를 작성이 돼 있으면 10개가 다 포스트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덱스 페이지로 가서 이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이 인덱스라는 액션에서 작성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러온 그 모두 포스트라는 그 변수에 담겨 있는 이 게시글들을 하나씩 우리가 불러올 거예요. 그 불러올 건데 그거를 이제 루비 코드로 작성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실 HTML 파일이잖아요. ERB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Embedded Ruby라고 해서 이 HTML 파일 안에 어떤 루비 코드를 인베디드 삽입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이제 이 루비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HTML 파일 안에 루비 코드를 작성할 때는 항상 꺽쇠 퍼센트 그리고 꺽쇠 퍼센트로 닫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루비 코드를 적어야 돼요. 루비와 관련된 어떤 코드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왜 이렇게 해주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얘가 HTML 코드들이 다 오겠거니 하고 HTML을 읽듯이 읽는데 이 꺽쇠 퍼센트를 만나는 순간 아 이번에부터는 루비다 하고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루비를 읽듯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 코드를 쓰려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 일단 따라 써볼게요. 골뱅이 포스트 이 골뱅이 포스트라는 건 우리가 아까 인덱스라는 액션에서 작성한 그 게시글이 모두 담겨 있는 그 변수예요. 골뱅이 포스트를 우리 each 메소드 우리 배웠었는데 저기 루비 그 코드 카데미에서 각각 그 뭘 할 거냐면은 뭔가를 할 거다. 뭐를 할지는 이제 밑에 써줄 거고. 이 줄을 다시 볼게요. 골뱅이 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그 게시글들을 each 각각 뭔가를 할 거다. 뭔가를 할 건데 이 파이프라인 이걸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프 안에 있는 포스트라는 글씨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게시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each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포스트라는 이름에 각각 이제 하나씩 담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포스트가 돼도 되고 뭐 P가 돼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 포스트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포스트 이 복수형들을 그냥 이렇게 읽기 쉬우려고 포스트라는 복수형을 각각 담아서 포스트라는 애로 각각 부르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do는 항상 and라는 루비 코드와 이게 짝을 이루어야 돼요. do and는 항상 짝이어야 되고 이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각각을 포스트라고 불러서 그 하나하나를 포스트라고 부를 건데 그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를 할 거예요. 이제 무언가를 할 거냐면은 꺽쇠 퍼센트 포스트 그 각각의 타이틀을 화면에 찍겠다. 그리고 컨텐트를 화면에 찍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다시 포스트라는 여러 개를 포스트라고 하는 각각 그 하나하나 각각을 포스트라고 부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타이틀을 부르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컨텐트 제목을 부르겠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마치겠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문이야. 한 번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포스트가 10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게시글이 10개가 담겨 있으면은 이게 10번이 실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번 게시물에 제목 찍고 뭐 내용 찍고 그다음에 1번 게시물에 제목 찍고 내용 찍고 제목 찍고 내용 찍고 이거를 10번 반복할 거예요. 이 포스트 안에 10개의 게시글이 들어 있다면. 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꺽쇠 퍼센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 는을 추가하면 그걸 화면에다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화면에 띄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 앞에다 는을 하나 더 붙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세이브 올 하고 이제 가보면은 리프레시 해보면은 되겠죠? 우리가 아까 안녕 반가워 와 라는 글이 떴어요.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뭐 여기다가 br 태그 넣어가지고
여기다 밑에다 안녕 반가워라고 뜨게 하고, 뭐 여기다가 제목, 내용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BR 태그, 뭐야 방금 뭐 한 거지? BR 태그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제목은 안녕이고 내용은 반가워가 됐어요. 드디어 됐죠? 그럼 한번 실험해 볼게요. 하나 더 써볼게요. 제목을 두 번째 내용이라고 쓰고, 뭐야? 이게 지금 여기다가 또 BR 태그를 해주고, 이런 건 뭐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은 제목 안녕, 내용 반가워가 맨 첫 번째 글이었고, 제목 두 번째, 내용이라는 글을 방금 우리가 썼을 때 두 번째 글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할 거를. 일단 이게 어렵죠. 이게 맨 처음에 좀 제가 물론 설명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면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무조건 어려운 게 무조건 맞아요. 이거 처음에 이해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 절대 저도 한 번에 이해를 못했고, 제 C9 그 프로젝트를 가보면은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거의 뭐 거의 다 뭐 CRUD 복수 무슨, 아무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막 그냥 쓸데없이 막 써놓은 그게 다 CRUD, 이거 잘 모르겠어갖고 강의 한 대여섯 번씩 보면서, 그때는 이제 이두이가 알려준 이두이 강의 한 대여섯 번씩 보면서 엄청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한 20번, 30번 정도 게시판을 혼자 쓰는, 아무도 안 쓰는 혼자 쓰는 게시판을 20개, 30개 정도를 혼자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헷갈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처음에는 일단 제가 과제가 이제 이거를 세 번 따라해 보는 거잖아요. 이 전 과정을 세 번을 해보는 거, 자기 방식대로. 내 자기 방식대로라기보다는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그 방식을 뭐 메모를 해놓던 아니면 뭐 동영상을 계속 틀어놓던 해서 네, 세 번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 세 번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뭐 외우려고라기보다도 외우는 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고, 사실 이 과정이 이 흐름 자체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뭐 이 타이틀이랑 여기 써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 있는 타이틀이랑 여기 써 있는 타이틀이랑 같은 거고, 이 타이틀이랑은 이 마이그레이트 파일에 있는 이 타이틀이랑 같은 거다. 네, 결국에 뭐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서 네, 하려고 하면은 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암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떤 게시판 가보면 방금 최근에 작성한 글이 맨 위에 올라오잖아요. 이게 맨 먼저 작성한 글은 맨 뒤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맨 첫 번째 작성한 이 글이 지금 맨 위에 있고, 제일 최근에 쓴 이게 지금 두 번째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되게 간단해요. 이 인덱스라는 그 액션 안에서 포스트에다가 그 게시글들을 다 불러와서 저장했는데, 불러서 저장하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돼요. 리버스 해주면은 방금 담긴 순서랑은 거꾸로 담겨갖고 출력도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이게 이렇게 계속 출력도 거꾸로 돼서 네, 위아래가 바뀌는.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여러분 과제는 그 게시판 이거를 세 번 총 만들어 보시면 되죠. 똑같이 해도 되고, 뭐 좀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부트스트랩 가서 이거 뭐 이거저거 구경해 보면서 이거 좀 여기를 뭐 진짜 좀 게시판처럼 꾸며 보겠다 해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그 잘 모르겠는 거는 저한테 그냥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 강의 찍었으니까 모르는 걸 제가 빨리 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다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